안녕하세요. 부작가의 세계. 네, 저는 미라쌤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아주 보기 힘든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이시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역사책을 이번에 출간하신 권혁은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부작가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17년째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 권혁은입니다. 저는 특수교육도 전공하고 역사도 전공하였고요. 10년 동안 체험학습 강사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역사와 생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개를 보니까 특수도 네. 하셨고 역사도 하시고 네. 또 어떤 게 먼저이신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역사학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다시 특수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먼저 전공한 셈이죠. 역사를 하다가 특수교육 이게 참 이게 네. 쉽지가 않는데 우리 정선혜 작가님도 특수교육 전공. 그렇죠. 두 분 한번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이제 특수교사만 봐도 너무 반갑고. 친근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맞아요. 그냥 게이지가 서로 올라가고. 애잔해집니다. 예, 네. 특수란 말만 들어도.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 이렇게 특수로 간 그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체험학습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 연령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는 재미도 알게 됐고 또 제가 또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래서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면 보람되고 또 제가 가진 재능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특수교육과에 제가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특수교육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체험학습 강사를 하다가 교육에 대한 약간 뜻을 품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체험학습 강사는 뭔가요,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서기 한 2000년부터 이제 그때 체험학습 이 업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체험학습이 이제 체험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강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일정도 소개를 해주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숙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래서 체험학습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여기에 이제 역사학과 학생들이 많이 했던 이유는 이제 체험학습과 그리고 수학여행이 주로 이제 문화유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역사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로 하기도 하고 또 이쪽 뭐 코스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진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사로서 작가님의 생활이 좀 어떠한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이제 일해온 학교는 지적장애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뒤처진 상태에서 발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극히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생들도 열심히 저희가 뭐 공부도 가르치고 또 직업 능력도 가르치면 이제 나중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학교를 다니기 전보다 학교를 다니고 나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수교사의 삶이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교사 하면 천사다. 아무나 못한다라는 편견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맞죠? 그런 말을 저도 참 많이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전적으로 오해고요. 맞아요. 그냥 하나의 직장인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 이상의 뭔가 도덕적인 것과 뭐 이런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저희가 느낀다면, 사실 저희가 성직이 아니고 교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교직이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특수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교사를 하시면서 역사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렇게 쓰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너무 역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딸이 저보고 역덕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사 덕후. 우와. 역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사를 좋아했으면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측면이고 이제 제가 교사로서 바라본다면 저희 학생들은 어떤 역사라는 거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좀 소외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이런 훈련들, 뭐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이런 생활훈련 쪽으로 많이 측면을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공부도 실생활을 한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공부가 우선이라는 방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읽고 쓰기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셈하기 뭐 그리고 물건 사고 팔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주 접하는 문화 컨텐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역사에 관련된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인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남국민 배우가 나온 연인이라는 드라마, 이것도 조선시대가 배경이고 병자호란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뭐 작년에 제가 재밌게 본 재밌는 드라마였는데 이게 밤에 피는 꽃이라는 것도 조선시대가 배경이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또 화제가 됐던 고려 거란 전쟁도 있었고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파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다룬 12.12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범도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요. 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시리즈 굉장히 유명하죠. 뭐 노량부터 해서 뭐 명량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뭐 역사를 알면 그런 어떤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웹툰, 게임, 노래도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역사를 충분히 누리고 또 즐기며 살 수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런 책을 또 소개해 드려야죠. 이야,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 3권을 내게 돼서 동시에 3권을. 이거 말 나온 김에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는 우리 역사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게 좀 클로즈업하고, 이 책은 초보적인 한글 해석 능력만 있으면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썼고, 그리고 한 권으로 뚝딱, 한 권 안에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문화, 뭐, 위인, 전통 풍습, 이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넣어서 쉽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 번에 쭉 훑어볼 수 있게, 재미있게 훑어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이제 57개의 챕터를 넣어서, 57개의 챕터를 넣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장애 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의 개념이나 어떤 시대의 의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책 앞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네.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 그 옆에 이런 이렇게 커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와. 특수교사로서 쓴 건데 이야. 특수교사가 쓴 우리 역사 첫걸음인데 이거는 워크북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학습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한글도 읽을 수 있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네. 한글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이 언어 표현도 힘든 학생들이 있어서 네. 글을 읽는 학생들, 글을 모르지만 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생들, 종이 그림을 오려서 붙일 수 있는 학생들, 네.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참여해서 네. 수업의 한 일원으로서 네.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어. 네. 예. 되게 우리 특수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네. 쉽게 읽기기에 네. 너무나 또 좋은 소재가 아닌가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서술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문장식으로 해서 그 문장에 우리가 역사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 네. 그걸 이제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 챕터에 뭐 4단어, 5단어만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특수학교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특수학급에서도 활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록이 이제, 있죠. 부록들이 꽤 많은데 우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배운 거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사위 게임도 만들고 분야별로 우와.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책이 2권인 이유는 자 이렇게 물론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의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하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를 또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위인이나 문화재, 전통 문화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1권은 역사, 2권은 위인, 문화재, 전통 문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전통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 명절이나 아니면 옛날 조상님들이 썼던 물건, 음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책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여긴 또 카드 게임인데 카드, 와. 이 책들에 있는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를 서로 따먹기를 해서 카드 모으기를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와, 선생님 예. 정성이 가득 느껴지네요. 구성이 와, 알짜입니다. 그런 느낌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전 그렇게 권하고 싶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역사라는 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역사인데 그래서 이 역사를 알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을 공부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직업을 고를 때 어떤 배경 지식도 될 수가 있고요. 뭐 한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나 이제 이런 허준 선생의 어떤 그런 일대기를 읽으면서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왜 이런 음식을 먹고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단결력이 강하고 뭐 예를 들어 외환위기 때 다른 나라는 하지 않던 막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가지게 됐을까? 그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인 중에 롤모델이 각자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롤모델이 좀
여러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이 여러 명인데 네. 그 중에 괜찮으신 분. 일단 저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 뭐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이순신. 장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뭐 식상하다 사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그 두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고요.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전 세계에서 백성을 위해서 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이 유일하거든요. 글을 왜 만들었는지를 훈민정음에서 본인이 딱 밝히잖아요. 네, 백성들이 어려서 아직 어리석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자가 어려워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책을 만들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예. 그래서 그분은 일단은 뭐 훈민정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한글날은 당연히 공휴일이 돼야 되고 세종대왕께서 태어난 날도 공휴일이 단신일을 5월 15일. 네, 뭐 그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하나를 세우는데 2년 넘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정말 신하들한테는 악명이 높으셨죠. 열심히 부려먹으셨으니까 황희정승도 거의 90살 가까이까지 부려먹으시고 근데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그 북쪽 땅들을 많이 이제 정벌을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 국경선이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는 지금 국경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때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세종대왕 가장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님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아마 전쟁사 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불가능하거나 힘든 싸움을 이순신 장군이 정말 힘들게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보고 이분은 진짜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명장이시고 또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다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어떤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권혁원 작가님의 그 세종대왕 강의랑 이순신 장군 강의가 따로 열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주실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할 말 많은 맞죠? 너무 재밌겠네요. 한번 열어주세요. 교양 과목으로 한번 듣고 싶은.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 작가님 이렇게 동시에 3권을 쓰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책들을 쓰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원칙은 무조건 쉬워야 한다. 물론 제가 장애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책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달하기 쉬워야 그게 책의 작가의 진가가 그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쉽게 하려고 했고요. 제가 이제 학생 데리고 어떤 대회를 나갔다가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책을 소개하는 코너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이제 읽기 쉬운 책 시리즈를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이 발달 장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작가와 협의해서 그거를 변형을 해서 쉬운 단어와 쉬운 문장을 써서 낸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고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제 이 책을 기본 방침으로,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출간한 읽기 쉬운 책 시리즈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춰서 쉬운 읽기가 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easy to read라고 그 정의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책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뭐 제대로 알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필요성과 재미에 맞춰서 내용을 선별하느냐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쓰는 것보다 일단은 뭐를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거를 버려도 될 만한 거를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그래서 이제 꼭 필요성과 재미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네. 엄청난 정성이 3년 걸렸습니다. 와, 네. 3년의 숙성된 책이네요. 네. 이 누구나 쉽게 읽는 우리 역사 이야기가 다른 책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 소개할 때 뭐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역사를 주로 어떻게 많이 접하냐면 이제 만화책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쵸, 뭐 Y 시리즈를 비롯해서 요즘 뭐 최태선 선생님 그리고 설민석 선생님들이 그 어떤 만화로 역사를 쉽게 소개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역사를 재밌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학생들이 어떤 만화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쉽지만 이렇게 줄글로 돼 있는 이런 책으로 역사를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화는 생각도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줄글로 꼭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많은 게 일단은 단어 해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워할 만한 단어는 밑에 해설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부모님과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직접 뭐 체험할 수 있는 뭐 장소,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류를 알기 위해서 가야 될 곳도 제가 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 역사. 그래서 마지막 장면 57번째 챕터는 BTS 방탄소년단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뭐 여행은 늘 가니까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또 살짝 읽고 그 부분을 딱 보고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축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축제가 뭐 크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 뭐 무슨 음성 고추 아가씨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문화유산 관련한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라북도 뭐 고창 그쪽에 고인돌 관련된 축제들. 그래서 그쪽 동네를 이제 만약 여행하게 되면 그 역사에 관련된 문화유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좋고 또 이것을 읽고 거기에 방문해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작가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작가님이 만약 그 한국사 시험을 치면 만점을 받으실까요? 제가 어떠신가요? 제가 한국사 능력 시험은 안 받고 그 공무원 시험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고요. 부급 공무원 역사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고 필수잖아요, 역사 시험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우리가 왜 몇 급까지만이라도 딱 이수되면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시죠. 어떻게 나와요? 그런 시험 때문에 이제 역사는 암기 과목으로 전락을 한 건데 저는 역사는 이해를 하는 왜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게 언제 일어났고 이게 뭐 무슨 영향을 끼쳤으며 이런 거는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또 공무원 시험 보면 네. 제가 이렇게 잘 그거를 알려면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막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반 조금 넘게 맞았나? 그렇죠. 그랬어요. 어렵네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제를 풀면서 아니 이거를 알아서 도대체 뭐 어디에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딱 치는 순간 다 휘발돼서 날아가. 예. 맞추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거까지 어떻게 외웠지? 그 막 이런 쪽집게 강사가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네. 진짜 반복해서 막. 제가 그래서 네.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역사. 그 시험지 저한테 갖다 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맞았어요. 오. 네. 재미로 그냥 보실 수는 있겠네요. 네. 어. 어렵더라고요, 진짜. 예. 예전에 그러니까요. 그 한문 선생님도 나오셔서 네. 한자 몇 급이냐고 꼬치꼬치 깨우는 영어 선생님 오시면 토익 몇 토익 몇 점이냐, 점이냐. 수능 영어 만점 받냐. 저는 공무원 9급 불합격입니다. 작가님, 저도 이 책을 사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훑어만 보고 아직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좀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와 함께 활용한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네.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한 챕터 한 챕터가 짧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에도 어. 한 챕터 그냥 쓱 읽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과 같이 하게 되면 네. 뭐 하루에 한 챕터씩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2달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체험학습 가이드를 했을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이 역사적인 상상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어떤 지식 플러스 감성도 함께 움직이면서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뭐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았던 어떤 위인들뿐만 아니고 네. 뭐 어린 소녀 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좀 차별받았던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나라가 멸망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과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쪽에서 오세요 하니까 이게 백제시대 이야기거든요. 이제 당나라에 쫓겨서 여기로 왔는데 저쪽에서 신라군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막막해요. 지금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이 부모님과 같이 피난 가는 어떤 소녀의 이런 감정, 이런 막막한 심정, 예, 이런 거를 직접 감정을 이입해서 그 상상을 하면 좀 더 깊이 그리고 자기 삶에 좀 더 깊게 적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꼭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읽었으면 좋겠고요. 한 챕터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조금씩 학생들과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어느 순간 우리나라 전체 역사, 저 모든 시대를 다룰 수 있고 또 그 사회의 모습이나 제도, 뭐 전통 생활 모습 이런 것까지 한번 쭉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당장 하겠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막 역사 나오거든요. 네. 이거 3월 초부터 한 챕터씩 한번 해도 읽어주면 좋겠다. 네. 뭐 훨씬 더 그 전체적 흐름이 많이 좀 잡힐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네. 네. 또 이 책과 함께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에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학교에서도 네. 제가 이제 어떤 역사에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많이 주도를 했어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네. 학생들과 직접 그 돌로 만든 도구로 고기를 잘라서 구워 먹고 우와. 뭐 토기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네. 사냥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특수교사로서 제가 이제 일상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역사에 관련된 수업을 계속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책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 책을 학생들한테 읽어주고 그리고 이 책으로 또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고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어떤 이렇게 오감을 좀 충족하는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뭐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네. 이렇게 어떤 역사에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강연을 계속 좀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이제 한 권으로 뚝딱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를 썼는데 네. 이제 우리 역사 이야기만 아니고 이제 또 세계 역사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읽는 세계 역사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볼까 하고 막연하게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예. 벌써 공헌을 하신 겁니다. 네. 아, 작가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우리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책을 사랑하는 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책을 써서 낸다는 건 사실 생각도 못했다가 이 두 분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의지가 생겼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더라도 역사는 제 생각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풍요롭고 네. 재미있게 살려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과 기쁨과 재미를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역사를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은 작가님이셨습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펜으로 삶의 향을 함께 만들어봐